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알바 알려드릴게요. 1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파이팅! 바로 인형탈 알바입니다. 잠깐! 뻔하다고 뒤로 가기 누르려 했죠. 제가 겪은 일 들으면 진짜 뒤로 넘어간다니까요. 인형은 냄새 심하다는 건 들어보셨죠? 냄새라는 말론 부족해요. 거의 청국장을 코로 마시는 느낌? 그래도 막상 일 시작하면 토끼다. 아 귀여워! 인형 칭찬인 거 알면서도 약간 우쭐하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나 주는 거야? 하는 일도 지나가는 애들한테 학원 홍보물만 챙겨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요. 한 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친구도 주려고요. 가져가라. 다 가져가. 요즘 애들 유전자 훌륭하던데요. 눈호강 제대로 했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때리는 애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등교 시간 1시간, 하교 시간 1시간 전단지 돌리고 8만 원? 완전 개꿀이다 싶었죠. 근데 30분이 넘어가면서 미친 개더워. 땀이 좔좔좔 흐르면서 정신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데 토끼 춤춘다. 릴스에 올리자.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영상이나 찍고 있는 거죠. 형 챌린지 아는 거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절 남자로 확신하더라고요. 근데 또 애들 기대를 깨기는 좀 미안해서 아 뭐야 앙탈 챌린지인가봐. 막 한쪽에서는 음악 틀어주고 애들은 콘서트 온 것처럼 열광하고 양아치냐? 하나씩 가져가라고. 지들이 알아서 질서도 지키고 전단지까지 셀프로 다 가져가니까 제가 할 일이라고 무생 못 잊을 무대를 선사해주마.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끼를 발산하는 것 뿐이었어요. 오빠 전단지 다 떨어졌는데. 댄스, 끼, 재능, 흥. 저기요 오빠. 여자였네. 갑자기 분위기가 머쓱해지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쪽팔려가지고 바로 도망쳐버렸잖아요. 지은씨 진짜 웃긴다.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저 너무 빨리 왔죠. 아니 어차피 다 나눠주고 온 거잖아. 지은씨 덕분에 홍보 제대로 했어. 다음에도 또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원장님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매일 하는 일이면 좀 빡세겠지만 시험 마지막 날에 나눠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 알지? 시험 망하고 나면 내일부터 새로 태어남 모두 되는 거요? 그래 그때 우리 학원 전단지가 딱 보이면 게임 끝이라니까. 이 정도 짱구는 굴려야 학원을 차리는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쩌지? 급하게 상담이 잡혀서 마무리는 지은씨한테 부탁해도 될까? 마무리라고 해봤자 시간 때우다가 학교 시간에 전단지 나눠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인형탈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고 이건 돌아갈 때 택시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두둑하겠다. 카페에서 두정꾸랑 시켜놓고 금도깨비 돈 밀린 거 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어씨 늦었다.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는데 나 이제 어떡해. 딱 봐도 시험 망한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쟤한테도 줘야 되는데 씨. 급하게 인형탈을 뒤집어 쓰자마자 저기 있다. 토끼 새끼. 애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모두 동작 그만.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맞아 죽었을걸요. 아가씨, 우리랑 같이 좀 갑시다. 전 아직도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들었던 그 원망 섞인 울음소리를. 이거 아침에 그쪽이 나눠준 거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형탈 알바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애한테 뇌가 없다고요? 검사 결과상 문의 수두증 상태로 보입니다. 태아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는 언제부터?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전무합니다. 지금 나보고 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의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의사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여보세요. 김여주 씨 맞으시죠? 저에게 자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사지.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실험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동물 임상 시험에선 생존율 90%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데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신생아의 뇌를 이식받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 기술은 둘째 치더라도 너랑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뇌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합법적인 루트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브로커가 필요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널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3억이 어딨어? 그래서 돈 때문에 애를 포기하자는 거야? 아니 여보, 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뇌야. 그걸 우리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나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머무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내렸을 때 대출이 승인되셨습니다. 요즘 김서방 회사가 어렵다고 연체만 안 하시면 일 금융권이랑 또이또이라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어떻게 집을 담보로 잡아? 내 동의도 없이. 네 아빠 생각은 좀 달랐지만 우리 이혼하자. 치료비는 벌어서 다 갚을게. 너한테 그딴 아빠는 필요 없었어. 엄마 혼자서도 널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산모님 힘 좀 줘봐요.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가 태어나던 그날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우리 애는요? 다음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난 정말 부족한 엄마였어. 태어난 널 안아줄 수도 없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니에요. 겁이 나더라. 닿기만 해도 수술 부위가 잘못될 것 같았거든. 근데도 너는 신기하네. 아직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런 나도 엄마라고 웃어줬었지. 인큐베이터에선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넉넉하게 한 달 뒤에 꺼내봅시다. 그날이 오기만 하면 널 꽉 안아줘야지. 널 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야지. 그렇게 다짐했는데
네가 울음을 그치질 않았어. 이식한 뇌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 20만 받으면 살 수 있다며.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 단계였다고. 난 널 지켜내지도 못했어. 그럼 언제까지 살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마저도 울 기력도 없는 네 앞에서 나만 하질 않더라고. 현명한 선택하신 겁니다. 아이에게도 이 편이 더 좋을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의사가 그러더라. 네 장기를 팔라고.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을 살린다고 봐야죠. 내 애가 죽는데 남들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죠 어머니. 주인이는 죽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너의 몸이 모두 흩어져서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야, 앞에 안 봐? 죄송합니다. 돈을 받았으면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빚을 다 갚고도 한참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때가 오면 우리 아기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든 절이든 이름 모를 조각상 앞에서도 어쩔 때는 달에도 별에도 빌었어.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새로운 매니저?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인사 됐고. 촬영장 몇 시까지야? 존나 늦었지. 쟤는 뭐 틈만 나면 울어. 김예희, 너 한 번만 더 울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달래볼까요? 그러든가. 계속 울면 그냥 입 막아. 그래야 멈추니까. 엄마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예희야,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머무는 걸까? 아가, 엄마 왔어. 나는 심장이라고 생각해. 우리 주인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엄마는 그날 널 데려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 해석. 시험기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학원 홍보물을 나눠주는 인형탈 알바. 알바생은 혼이 담긴 춤 사이로 학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그 노력에 힘입어 준비해온 홍보물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는 사이코패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였죠. 학원 원장으로 위장한 사이코패스는 홍보물 안에 특수 잉크로 만든 가짜 컴퓨터용 사인펜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학생들은 인형이 나눠주는 홍보물을 순서까지 지켜가며 받아갔고 그 안에 있던 가짜펜을 이용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답안지는 인식되지 않았죠. 알바생이 성실하게 일할수록 학생들의 좌절은 깊어지고 알바생의 죄책감 또한 무겁게 쌓여가는 아이러니. 이 잔혹한 대비야말로 타인의 눈물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다운 설계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자는 감옥에 갇힌 납치범으로 자신이 납치했던 피해자에게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으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화자는 사람의 영혼이 심장에 머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문혜아의 심장을 이식받은 예희를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하죠. 납치범은 예희가 나쁜 여배우의 딸로 자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여배우의 매니저로 위장 취업해 예희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납치범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혜아로 태어난 아이를 지켜내려 했던 어머니의 비극적인 분투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납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